일부 상담 사례 소개 및 배경 설명. 안녕하세요. 이세븐 전문 올비자 코리아의 차동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이세븐 비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세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세 가지 사항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기업 대표님이 우리 회사에 고용된 한국 직원이 5명이 안 되는데 이세븐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저는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본 후 신청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전화 주신 대표님은 여기저기 전화해봤는데요. 다른 데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왜 행정사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답변하였습니다. 가능하니까 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는 왜 가능한지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지 무조건 100% 발급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지침 한번 정독하고 공부하고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건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이세븐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삶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즉 결혼해서 F6 받는 유학생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테크트리를 타는 DT10 외국인 유학생들한테는 앞으로 취업해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에서 발급받는 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부 이세븐 비자의 오해와 진실 상세 분석. 첫 번째 오해. 이세븐 비자는 국민고용 20% 이내 또는 5명당 1명. 사실 이세븐 비자 심사 기준은 국민 고용 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 요건 외에 다른 기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침에 따르면 국민고용이 5명 미만이더라도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세븐 비자는 국민고용 20% 이내, 국민고용 5명당 1명. 아래는 지침에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기준. 적용 원칙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국민 대체가 어렵고 국부 창출 및 고용 창출의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금 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 보호심사 기준 적용. 1. 전문 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 개발자, 해외 영업원, 통번역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이 전문 인력 중 국민고용 보호 직종과 준 전문 인력, 일반 기능 인력, 숙련 기능 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 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 상한 최저임금 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위의 일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일반 원칙에 따라 업체 규모 고용 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1.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 또는 근무처 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이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스 명계유학 D17 자격 졸업자는 전문 준전 일반 기능에 대해 국민고용 비율, 업체 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 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 기준.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고용업체의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외국인 고용 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비전문 취업이고 선원 취업 20, 방문 취업 H, 화교 FE, 영주 FO, 결혼 이민자 F6인 경우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거주 FE 등 취업 가능. 체류 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 관련 서류 제출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 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이세븐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 인력 초청과 체류 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풀어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전문 인력 중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 개발자, 통번역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고용 5명당 이세븐 비자 1명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며 위 직종들을 제외한 다른 이세븐 비자 직종은 국민고용이 5명이 안 되더라도 그리고 이미 이세븐이나 F2 인력이 전체 고용의 20%를 초과하였을지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문 인력이라 함은 이세븐 67개 직종을 이야기합니다. 전문 인력, 준전문 인력, 일반 기능 인력, 숙련 기능 인력은 순서대로 이세븐 1, 이세븐 2, 이세븐 3, 이세븐 4에 해당되며 이세븐 2, 이세븐 3, 이세븐 4의 비자군에 포함되는 직종들은 각 직종에 대한 세부 지침에 따라 고용허가 인원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리사,
의료 코디네이터, 호텔 접수 사무원, 카지노 딜러 등은 E7 투준 전문 인력에 해당되며 조선소 관련 용접공, 도장공 등은 E7-3에 해당됩니다. 고용인원의 계산은 위의 지침을 확인하셔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의 비자 코드를 확인시면 되겠습니다. 3부 임금 요건에 관한 오해. 두 번째 오해는 E7 비자는 임금 요건이 전년도 GNI의 80% 이상. 여기에는 더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은 전년도 GNI의 80% 이상이 필요하지만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임금 기준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문 인력으로서 상응하는 급여가 측정되어야 합니다. E7 비자는 임금 요건이 전년도 GNI 80% 이상. 먼저 지침을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한 임금 요건 완화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1. 임금 요건. 저임금 편법 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 임금과 연계하여 전문 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1. 전문 인력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단, 중앙공관, 공공기관, 학교 대학제외 등 비영리기관에서 고용 중인 전문 인력 67개 직종에 대해 임금 요건, 미충족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임금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 2. 준전문 인력, 일반 기능 인력, 숙련 기능 인력 최저임금 이상 적용. 3단,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준 전문 인력, 일반 기능 인력 중 전년도 GNI 0.8배 이상 온라인 쇼핑 판매원, 양식기술자 등. 중소벤처비 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고용 외국인 중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근무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 적용 전년도 GNI의 80% 이상, 전년도 GNI의 70% 이상. GNI 80% 이상 적용 직종 전문 인력이 세븐원 67개 직종 및 일반 기능 인력이 세븐3 중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등. 중소벤처비 수도권 중견기업 특례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벤처기업,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지침이 명확히 나와있기 때문에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E7 전문 인력은 전년도 GNI 80% 이상이 돼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E7 투준 전문 인력, E7-3 일반 기능 인력, E7 숙련 기능 인력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 요건인 201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선소 관련 업종 조선 용접공, 선박 도장공, 선박 전기원 등은 GNI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됩니다. 참고. 물론 임금 기준이야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임금 편법 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 임금과 연계하여 전문 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라는 기준이 있으니 신청인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급여가 측정이 돼야 비자 발급에는 안전하겠죠?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단순히 외국인 쓰는 게 효율성이 좋아서 그 조건으로 내국인을 못 구해서 라는 등의 이유로 동일 업종에서 일하며 비슷한 경력을 가진 다른 한국인보다 급여를 훨씬 낮게 측정한다면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E7 비자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 변경된 중소벤처비 수도권 중견기업 특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사회, 초년생 외국인 유학생을 GNI 80% 이상의 임금을 줘가며 채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조건을 가진 한국인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줘가며 채용해야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순들 때문에 월급을 줬다가 다시 페이백 하여 회사에서 돌려받는 이상한 상황까지 생겨났고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 중소벤처비 수도권 중견기업 특례가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인증서 등을 구비하셔서 GNI 70% 이상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부 C3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 가능성 탐구. 마지막 오해는 C3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 고시 국가 국민이 아니며 특정 C3 비자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 E7 비자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C3 비자에서는 E7 비자로 변경 불가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C3에서 E7으로 국내 자격 변경은 1. 신청인이 법무부 고시 국가 불법 체류다 발국가 21개국의 국민이 아닌 일반국가 국민이어야 하며 2. C3 비자 중에서도 C3 투단체 관광, C33일류 관광 등으로 입국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3. E7 전문 인력 67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부 마무리. 오늘은 E7 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비자 신청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시면 차동석 행정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010-3423-0935 카카오톡 CHCHCHMRCH https www alvrsk.com https beloz navr comfrejrl https opn kakao comospv44d